영등포 중심가의 대형마트.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던 젊은 직원은 바코드를 찍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다. 두 분이 자매신가 봐요.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그 말에 이어진 잠깐의 정적. 그곳에 있던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바코드를 계속 찍었고 그 말에 나이 많은 여성이 먼저 소리내어 웃었다. 하지만 곧 옆에 있던 여성이 조용히 대답했다. 저희 자매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세요. 올해 89이에요. 그 순간 계산대 주변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직원은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끄덕였고 뒷줄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번졌다. 어떤 이들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고 어떤 이는 다시 한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어떤 말도 이어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정말 믿기지 않는다는 것. 89이라니. 방금까지 자매인 줄 알았던 두 사람이 모녀 사이라니. 무엇보다 놀라운 건 나이 많은 여성이 풍기는 인상이었다. 주름 하나 없이 매끈한 피부, 칙칙함이 전혀 없는 생기 어린 표정, 화장이 거의 없는 얼굴이었지만 윤기가 있었고 특별한 외모를 꾸미지 않았는데도 단정하고 젊어 보였다. 이런 경우엔 보통 값비싼 화장품이나 고가의 시술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말투와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단정함과 담백함은 그런 쪽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계산을 마친 후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로 89이세요? 어머니 맞으세요? 그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놀란 표정으로 둘을 바라보았다. 한 중년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어쩜 이렇게 동안이세요? 한 노인이 곁에서 물었다. 어르신 혹시 특별한 비결 있으세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비결이라면 비결이긴 한데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바세린을 꾸준히 발랐더니 이렇게 됐네요. 순간 사람들 사이에 작게 웃음이 번졌다. 대부분은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딸이 덧붙였다. 그 바세린에 오빠가 뭐 하나 더 섞어서 쓰라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다시 반짝였다. 뭔가 특별한 레시피라도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말했다. 맞아요. 그냥 바세린만 발랐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그게 없었으면 큰 효과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를 빠져나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직원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진짜 믿기지가 않네. 어떻게 그런 피부가 89이지? 마트를 나서는 순간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번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몇 년 전만 해도 피부가 갈라지고 건조해서 고생하던 어머니였다. 아무리 보습제를 바르고 병원에 다녀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그러다 오빠가 알려준 방법, 정확히 말하자면 오빠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해왔던 아주 간단한 습관. 그 습관이 이렇게까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다. 화려한 시술이나 명품 화장품이 아니었다. 그저 꾸준히, 정확하게 매일 반복하는 루틴. 누군가에게는 그저 농담처럼 들릴 수 있는 한 문장. 그냥 바세린만 꾸준히 발랐어요. 하지만 그 문장 속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절제, 성실함, 그리고 가족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딸은 집으로 돌아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들은 그는 한참을 웃으며 말했다. 이제 어머니가 내 광고 모델로 나서야겠네. 농담이었지만 어딘가 진심이 섞여 있었다. 가족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그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의 힘을 믿으라고 말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눈앞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다. 한편 마트 직원은 퇴근 후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았던 여성이 89이었다는 것, 그녀가 말한 비결이 바세린 하나였다는 것, 그리고 그 뒷모습이 너무나 당당하고 아름다웠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반신반의하며 웃었다. 하지만 한 친구는 말없이 메모장에 바세린이라는 단어를 적었다. 그 순간은 작고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어쩌면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며칠 뒤 강민재는 어머니와 누나가 마트에서 겪은 일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피부 건강 정보를 나누고 있던 그는 이번만큼은 꼭 이야기해야겠다고 느꼈다. 이건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겐 시작이 될 수 있는 경험이었고 자신의 어머니가 그 증거였다. 1년 전 이맘때쯤이었다. 가을이 시작되면서 날씨가 건조해지자 어머니는 얼굴과 손, 특히 목 주변의 가려움과 주름 때문에 힘들어하셨다. 매일 크림을 발라도 피부가 당기고 세수 후엔 각질이 일어나는 걸 보며 괜찮다고 말은 하셨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민재는 아들이자 의사로서 어머니에게 시술을 권하고 보습에 좋은 고가의 화장품을 사드리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한사코 거절하셨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사치라 여겨지는 것엔 손을 대지 않으셨다. 이 나이에 뭘 바른다고 달라지겠니? 그 말은 민재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다. 그러나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현역으로 일하던 시절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해왔던 방법이 있었다. 비싼 화장품도 특별한 기기도 필요 없는 아주 단순한 습관. 바로 바세린을 활용한 3중 보습법이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민감하지 않다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저렴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이거 하루에 딱 3분만 투자하면 돼요. 특별한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거로도 충분해요. 어머니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아들의 말을 따라왔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눈치였다. 처음엔 민재가 손수 단계를 설명해드렸다. 세안 후 피부에 수분을 머금은 채 가볍게 토너를 두드려주고 보통 쓰던 크림을 얇게 펴 바른 뒤 마지막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덧바르는 방식이었다. 처음엔 끈적하다고 투덜거리셨지만 며칠 후부터는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고 하셨다. 한 달쯤 지나자 민재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다. 어머니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피부가 예전처럼 건조하게 들뜨지 않았고 주름의 깊이도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흐리던 눈빛이 또렷해졌고 외출 전에도 예전보다 오래 거울 앞에 머무시는 날이 많아졌다. 민재는 그때 확신했다. 이 방법은 단순한 피부관리법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작은 실천이라는 것을. 3달 후 어머니는 자신보다 15살 어린 이웃 여성과 함께 시장에 가셨다가 친구로 오해받는 일도 있었다. 어머니는 민재에게 전화해 그 이야기를 전하며 웃으셨다. 내가 동안이라는 말 요즘 자주 들어. 그 말에 담긴 웃음은 오랜 시간 쌓인 자존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후로 민재는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어머니 이야기를 전했다.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설마 바세린 하나로 그렇게 달라지나? 하지만 어머니의 변화를 직접 본 사람들은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영상에서 차분히 이야기했다. 화장품을 고를 때마다 고민하고 시술을 고민하거나 값비싼 제품을 망설이는 사람들에 꼭 전하고 싶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건 피부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꾸준함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시청자들에게 이렇게도 물었다. 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깊어져 가는 걸 느끼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비싼 제품을 써봐도 소용없다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민재는 어머니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강조했다. 피부는 정직하다. 정성을 들인 만큼 돌아온다. 그 정성이 꼭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다. 단지 매일 작은 실천을 반복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몸소 느꼈다. 영상 말미 민재는 어머니의 근황을 다시 언급했다. 마트에서 있었던 자매 오해 사건을 얘기하며 웃음을 터뜨렸고 화면엔 어머니의 밝은 모습이 사진으로 담겼다. 주름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건강하고 생기 있는 피부는 그녀의 삶을 말해주는 듯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절약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여전히 검소했다. 하지만 스스로의 피부에 신경 쓰는 것을 더 이상 사치라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신을 아끼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계셨다. 그 변화는 바세린 하나로 시작되었고 민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다. 우리는 가끔 큰 걸 원하면서 작은 걸 무시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언제나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강민재는 영상을 이어가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이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는 벽이라는 걸 어머니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피부는 나이를 먹는다고 갑자기 망가지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피부 속에서 벌어지는
작고 느린 변화들이다. 그는 세 가지 주요한 변화를 이야기했다. 첫 번째는 피지 분비 감소였다. 20대에는 왕성했던 피지선 활동이 60대에 들어서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피지는 피부 표면을 보호하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분비가 줄어들면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기며 당김이 심해진다. 두 번째는 세포 재생 속도의 저하다. 젊은 시절에는 피부가 약 28일 주기로 새롭게 바뀐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그 주기가 45일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새로운 피부가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이 때문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회복이 느리며 피부의 전체적인 탄력이 떨어진다. 세 번째는 피부 장벽 기능의 약화였다. 피부 장벽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내부 수분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장벽이 무너지고 수분 손실이 심해지며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찬바람, 자외선, 미세먼지 같은 외부 요인이 피부에 쉽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유다. 민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아주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노화의 일부이지만 그렇다고 방치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다. 피지 분비가 줄었다면 외부에서 보완해주면 되고 세포 재생이 느리다면 기다릴 줄 알되 꾸준히 관리해야 하며 피부 장벽이 약해졌다면 더욱 튼튼한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혹시 손등을 한번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과 같지 않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자각하게 만드는 출발점이었다. 피부는 얇아지고 유수분 밸런스는 깨지고 손등과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종이처럼 푸석해진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바른다 해도 기본적인 변화 원인을 모르고 접근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민재는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시니어 환자들을 만났다. 그 중에서도 81세의 이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이 할머니는 겨울만 되면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셨다. 밤마다 다리를 긁다가 상처가 나고 피가 날 정도였다. 피부는 건조하고 붉게 올라온 부분이 번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민재는 그녀에게 딱 한 가지 방법만 권유했다. 잘 씻은 후 잠들기 전 바세린을 얇게 바르라고, 다른 건 하지 말고 그것만이라도 꾸준히 하라고 했다. 일주일이 지나 이 할머니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웃으며 이야기했다. 밤에 긁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잠도 잘 잤다고 했다. 남편도 더 이상 깨지 않아 고맙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 섞인 질문을 던졌다. 친구가 바세린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하던데 써도 괜찮은 거냐고. 민재는 그 질문이 낯설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석유에서 추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세린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차분히 설명했다. 바세린은 미국 식품의학회에서도 안전성을 인정받은 성분이며 150년 이상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고도로 정제되어 불순물이 제거된 형태로 제공되며 바르기에 매우 안전한 보습제이다. 오히려 병원에서는 시술 후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했다. 그는 체스브로우라는 화학자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바세린의 안성을 증명하기 위해 매일 한 스푼씩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무려 96세까지 살았다는 사실까지. 물론 그것이 바세린 덕분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해롭지 않다는 상징적인 이야기였다. 이명자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안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그 사실을 꼭 전하겠다고 했다. 민재는 그렇게 하나의 작은 변화가, 하나의 정보가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걸 여러 번 경험했다. 이 할머니도 어머니도 자신이 전한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이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더 크고 놀라웠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다. 피부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이가 들었더라도 필요한 건 단 하나, 매일의 작은 선택이었다. 강민재는 화면을 넘기며 바세린의 구체적인 효과 3가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 정도로 효과가 있을 리 없다고 말하지만 그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그 말이 얼마나 근거 없는 편견인지를 수없이 확인해왔다.
바세린은 단순한 보습제를 넘어 특히 노화된 피부에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첫 번째는 수분을 지키는 보습 밀폐 효과였다. 민재는 시청자들에게 상상을 해보라고 말했다. 젖은 수건 2개 중 하나는 그냥 두고 다른 하나는 랩으로 감싸서 몇 시간 뒤 어떤 수건이 더 촉촉할지를 떠올려 보라고. 당연히 랩으로 감싼 쪽이 수분을 더 오래 유지할 것이다. 바세린이 피부 위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피부 표면에 아주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 내부의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 그리고 외부 자극으로부터도 피부를 보호해주는 작용이 있었다. 그는 실험 결과를 인용하며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바세린은 피부의 수분 증발을 최대 98%까지 막아줄 수 있다고 한다.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했다. 76세 김영희 할아버지는 평소 정원 가꾸기를 좋아했다. 매일 맨손으로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다 보니 손이 점점 거칠어지고 갈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손이 아파서 삽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민재는 김 할아버지에게 잠들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바세린을 손 전체에 바른 뒤 면장갑을 끼고 자라고 권유했다. 2주 후 김 할아버지의 손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거칠었던 표면은 부드러워졌고 더 이상 갈라지거나 따가운 통증도 느끼지 않았다. 두 번째는 피부 장벽 강화 효과였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기능이 약해진다. 피부 장벽은 마치 벽돌담의 시멘트처럼 피부 세포 사이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 시멘트가 무너지면 담장은 힘없이 무너지고 외부 물질이 쉽게 침투할 수밖에 없다. 이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키는데 바세린은 탁월한 효과를 보여줬다. 레이저 시술이나 필링 등 피부에 자극이 가해진 후 병원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도 바세린이었다. 민재는 의사로서 수십 차례 시술 후 바세린을 처방했으며 그 효과는 언제나 확실했다. 그는 특히 레이저 시술을 고려하던 환자들에게 먼저 바세린을 시도해보도록 권유했다. 때론 그것만으로도 피부 상태가 호전되어 시술을 미룰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이번엔 74세 최순님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최 할머니는 눈가와 입가의 잔주름이 점점 늘어나면서 거울 보기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특히 눈가에 생긴 얇은 주름이 인상까지 지쳐 보이게 만들어 고민이 많았다. 민재는 그녀에게 한 달만 바세린을 꾸준히 사용해보자고 권했다. 아이크림을 바른 뒤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덧발라보라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2달이 지나자 최할머니는 스스로도 믿기 힘든 변화를 경험했다. 주름이 눈에 띄게 줄었고 피부가 촉촉하고 매끄러워졌다고 말했다. 세 번째 효과는 바로 잔주름 완화였다. 민재는 설명했다. 건조한 땅에 금이 가득 수분이 부족한 피부엔 쉽게 잔주름이 생긴다. 하지만 흙에 물을 주면 갈라졌던 표면이 부드러워지듯 피부도 수분을 머금으면 눈에 띄게 달라진다. 바세린은 피부에 직접 수분을 공급하지는 않지만 이미 들어간 수분과 영양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는 77세 이경희 할머니 이야기도 함께 전했다. 이 할머니는 눈가 주름으로 인해 늘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들었고 그로 인해 자신감까지 잃어버리고 있었다. 민재는 그녀에게 아이크림을 바른 뒤 바세린을 좁쌀만큼 덧바르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무엇보다 양 조절이 핵심이었고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눈이 부어 보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 달이 지나 그녀는 눈가의 잔주름이 확연히 줄었다며 기뻐했다. 그 후 레이저 시술을 고려하던 계획도 전면 취소했다. 민재는 영상 속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바세린이 모든 주름을 지워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조함 때문에 생긴 잔주름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 세 가지 효과는 단순히 피부의 겉모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피부가 좋아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더 아끼게 된다. 누구나 거울 앞에 설 때 한 번쯤 웃고 싶어진다. 그 미소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고 그 하루가 쌓여 삶 전체를 바꾼다. 민재는 그렇게 믿었다. 그 믿음은 단지 의학적인 근거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환자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얻은 삶의 실감이었다. 강민재는 영상을 이어가며 말투를 조금 낮췄다. 많은 분들이 얼굴에만 집중해서 관리하시는데요. 사실 나이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가 소개한 첫 번째 부위는 바로 손이었다.
하루 종일 물을 만지고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손은 생각보다 빠르게 노화된다. 특히 손등은 피지선이 거의 없어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은 정성껏 관리하면서도 손은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민재는 단언했다. 손이야말로 나이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부위입니다. 그는 정영미 할머니의 이야기를 꺼냈다. 79세의 정할머니는 평생 식당 일과 집안일을 하며 손을 혹사해왔다. 이제는 삶의 여유가 생겨 친구들과 노래교실에도 다니고 모임에도 참석하지만 손을 보일 때마다 거칠고 메마른 촉감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셨다. 무엇보다 손주들이 뺨을 만지거나 머리를 쓰다듬을 때 할머니 손이 까칠해서 싫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속상했다고 했다. 민재는 정할머니에게 바세린 손팩을 권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핸드크림을 바른 후 바세린을 덧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자는 것.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2주 후 손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손주들도 더 이상 손을 피하지 않게 되었다며 고마워하셨다. 두 번째는 목이었다.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고 피지선도 적어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는 부위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 관리는 등한시한다. 그래서인지 나이 들수록 터틀넥이나 스카프로 목을 가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김순자 할머니는 항상 목을 가리는 옷만 입으셨다. 주름과 처짐이 너무 신경 쓰였기 때문이었다. 민재는 그녀에게 세안 후 목에도 얼굴처럼 에센스와 크림을 바른 뒤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기를 권했다. 한 달 후 김할머니는 건조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잔주름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이제는 스카프 없이도 외출할 수 있게 되었고 옷을 고를 때도 더 이상 목선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무척 기쁘다고 전했다. 세 번째는 눈가였다. 눈가 피부는 얼굴 중에서도 가장 얇고 민감한 부위다. 게다가 하루에도 수천 번 눈을 깜빡이기 때문에 주름이 가장 먼저 생기는 곳이기도 하다. 이경희 할머니는 77세였고 항상 눈가 주름 때문에 피곤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로 인해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심지어 레이저 시술까지 고려하고 계셨다. 민재는 그녀에게 한 달만 바세린을 사용해 보자고 제안했다. 저녁에 아이크림을 바른 후 검지손가락에 바세린을 좁쌀만큼 묻혀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 바르는 방식이었다. 무엇보다 양 조절이 중요했고 너무 많이 바르면 눈이 부어 보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성실히 그 방법을 따랐고 한 달 후 눈가 건조함이 사라지고 잔주름도 눈에 띄게 줄었다며 레이저 시술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처럼 손, 목, 눈가는 피부가 얇고 민감해 관리에 소홀하면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기 쉬운 부위였다. 하지만 동시에 바세린을 이용한 꾸준한 관리로 가장 빠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부위이기도 했다. 민재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 세 부위를 잘 관리하면 얼굴을 따로 가꾸지 않아도 훨씬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권유했고 지금의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끈 핵심은 바로 이 세 부위의 집중적인 관리에 있었다. 단순하고 소박한 방법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지속성은 어떤 고가의 제품도 따라갈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트에서 있었던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서 그대로 증명되었다. 두 분이 자매신가 봐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노력과 실천이 만들어낸 최고의 찬사였다. 강민재는 다음 장면에서 바세린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바세린이란 이야기만 듣고 무턱대고 얼굴 전체에 바르거나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는 실수를 하곤 했다. 하지만 피부 타입에 따라 적절한 양과 부위 조절이 필요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 있었다. 그는 먼저 지성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68세 정순아 할머니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 코, 턱 부위가 여전히 번들거리고 피지가 많았다. 어디선가 바세린이 피부에 좋다는 말을 들은 뒤 그날부터 자기 전에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듬뿍 바르기 시작했다. 이틀 만에 턱 주변에 뾰루지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일주일쯤 지나자 볼과 이마까지 붉게 올라온 상태로 민재의 병원을 찾게 되었다. 민재는 그녀의 피부 상태를 보고 바로 원인을 알 수 있었다.
지성 피부는 이미 피지 분비가 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바르면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이 발생하기 쉽다. 그는 그녀에게 T존 부위는 피하고 볼이나 눈가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얇게 바르도록 조언했다. 두 번째는 민감성 피부였다. 71세 이미경 할머니는 평소에 피부가 아주 예민해서 새로운 제품을 쓸 때마다 붉게 달아오르고 가려움을 느끼곤 했다. 그녀는 친구들이 바세린 덕분에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관심을 가졌지만 걱정이 앞섰다. 혹시 자신에게도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지 않을까,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고민하던 중 민재를 찾아왔다. 민재는 그녀에게 귀 뒤나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서 24시간 반응을 지켜보는 패치 테스트를 권했다. 이상 반응이 없다면 그때부터 소량씩 사용해보면 된다고 설명했고, 처음에는 쌀알만큼도 안 되는 양으로 시작해 점차 양을 조절해보자고 했다. 이미경 할머니는 패치 테스트를 마친 후 아무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하고 매일 저녁 소량의 바세린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피부의 자극이 거의 줄었고 오히려 예민했던 부위가 안정되는 느낌이 든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세 번째는 아토피 피부였다. 73세 김미영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아토피로 고생해왔고 특히 겨울이 되면 손과 팔이 심하게 갈라지고 가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곤 했다. 피부는 붉게 변하고 긁은 자국이 남아있었으며 일반 보습제는 금세 증발되어 효과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 민재는 그녀에게 의사 처방을 받은 아토피 전용 연고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발라보라고 권했다. 연고만 바를 때보다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보호막 역할로 인해 피부 손상이 줄어드는 것이 장점이었다. 김 할머니는 며칠 후 연락을 해와 밤에 긁는 횟수가 줄었고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잘 수 있었다고 전했다. 민재는 이처럼 피부 타입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피부든 무조건 좋은 건 없으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끈적거려 불쾌감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모공이 막혀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민감한 부위에는 반드시 쌀 한 톨 크기의 양만 사용하고 손끝에서 부드럽게 녹여 얇게 펴 바르는 것이 핵심이었다. 민재는 자신이 오랫동안 이 원칙을 지켜왔고 어머니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권했다고 전했다. 어머니는 처음엔 적은 양의 의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적게 바르는 게 더 산뜻하고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영상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시청자들에게 당부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정확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의 말은 의사의 조언을 넘어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어떻게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확신처럼 다가왔다. 강민재는 영상 후반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자신이 어머니에게 전수했던 3중 보습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바세린을 그냥 피부에 바르기만 하면 효과가 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 단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강조했다. 바세린은 보호막 역할을 할 뿐 수분이나 영양을 직접 공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3단계 보습 관리였다. 첫 번째 단계는 수분 공급. 피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충분한 수분이었다. 그는 시청자들에게 간단한 방법을 소개했다. 세안 후 얼굴의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토너나 스킨을 가볍게 두드려 바르는 것. 이 과정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다음 단계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특별한 제품이 없더라도 미지근한 물로 세안한 뒤 물기를 완전히 닦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두 번째 단계는 영양 공급. 수분만 공급하고 바세린을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중간 단계로 크림이나 로션, 에센스 같은 제품을 이용해 피부에 영양을 더해줘야 했다. 민재는 이 부분에서 꼭 고가의 제품을 쓸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보습 크림이나 일반 로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이 단계를 건너뛰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소량이라도 사용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수분 밀봉.
여기서 비로소 바세린의 역할이 시작됐다. 앞서 공급한 수분과 영양이 증발하지 않도록 피부 위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이다. 민재는 바세린의 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얼굴 전체에는 쌀 한 톨 정도면 충분했고 손가락 끝에 소량을 덜어 손가락 사이에서 비비듯 녹인 뒤 피부에 얇게 두드리듯 바르는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이런 적은 양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심할 수 있지만 바세린은 체온으로 쉽게 녹아 넓게 퍼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주 얇고 고르게 도포할 수 있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꾸준히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1년 전 처음 이 방법을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지만 민재의 권유에 따라 조금씩 시도했고 이제는 스스로 손에 바세린을 덜며 이젠 내가 더 잘해라고 말할 정도였다. 또 다른 사례로 그는 송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송 할머니는 손주의 결혼식을 앞두고 외모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친척들 앞에서 자신이 초라해 보이진 않을까 걱정이 컸다. 민재는 그녀에게 3중 보습법을 알려주었고 송 할머니는 무려 3개월 동안 매일 저녁 빠짐없이 그 방법을 실천했다. 결혼식 당일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무슨 시술 받으셨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송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시술? 아니야. 우리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야. 그녀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친구들이 저보고 10살은 젊어 보인대요. 덕분에 하루 종일 자신감 넘쳤어요. 민재는 그 통화를 기억하며 미소 지었다. 피부가 좋아진다는 건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가짐과 일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그날 그녀의 목소리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시청자들에게 말했다. 이 3중 보습법은 단순한 피부 관리법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습관이자 자신을 돌보는 태도라고.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건 늘 어렵지만 작은 변화가 쌓여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믿는 것, 그 믿음에서 시작된 단 10분의 습관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수많은 환자들과의 경험으로 증명해왔다. 영상 말미 그는 조용히 말했다. 매일 밤 거울 앞에서의 그 10분이 내일 아침에 당신을 바꿉니다. 강민재는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3중 보습법의 응용법을 소개했다. 그는 바세린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제품들과 함께 사용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3가지 조합은 많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던 방법들이었다. 첫 번째는 히알루론산 세럼과 바세린의 조합이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역한 성분이지만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오히려 피부 속 수분을 빼앗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바세린을 함께 사용하면 수분 손실을 막고 피부 깊숙이 머금은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준다. 두 번째는 레티놀 제품과 바세린의 조합이었다. 레티놀은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뛰어난 효과가 있지만 자극이 강하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었다. 민재는 레티놀을 바른 뒤 15-20분 정도 기다린 후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주는 방식을 추천했다. 이렇게 하면 자극을 줄이면서도 효과는 높일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알로에베라 젤과 바세린의 조합이었다. 여름철이나 외부 자극으로 피부가 달아올랐을 때 알로에베라 젤을 먼저 바르고 바세린을 덧바르면 진정 효과가 오래 유지되었다. 특히 피부가 약한 시니어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었다. 이 모든 조합은 민재가 오랫동안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했던 방법이었고 단 한 번도 광고나 홍보를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 그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고 꾸준히만 한다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덧쳤다. 3중 보습법은 저녁 시간, 즉 잠들기 전에 실천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피부의 재생은 밤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밤 동안 수분과 영양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막아주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촉한 피부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는 마지막으로 일상 속 꿀팁을 몇 가지 더 소개했다.
입술 각질이 심한 분들을 위해 바세린에 흑설탕을 소량 섞어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방법, 발 뒤꿈치가 갈라졌을 때 따뜻한 물에 10분간 담근 후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랩이나 양말로 감싸자는 방법 등. 이런 방법들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었고 특별한 기술도 많은 비용도 필요 없었다. 그는 영상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40년간 피부과 의사로 살면서 느낀 건 화려한 시술이나 복잡한 성분보다 간단하고 꾸준한 관리가 진짜 피부 건강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2,000원짜리 바세린으로 시작한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에 커다란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당부했다. 처음부터 모든 방법을 완벽하게 시도하려 하지 말 것. 하나씩 천천히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시작하면 된다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고. 화면에는 그의 어머니가 마트에서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조용히 올라왔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자막으로 흘러나왔다. 진짜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거울 앞에서 나를 아껴주는 그 3분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을 멈춘 시청자 중 일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바세린을 손에 덜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짧지 않은 여정을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고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를 통해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꾸준함과 정성이 결국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화려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일상 속 작은 실천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서 나를 조금 더 아껴주는 마음이 내일의 나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울림을 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음에 공감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